분양가 상한제 적용받는 그 아파트 중도금 대출도 해주는 상황이고 상황이죠. 다 풀어서 집을 좀 살 수 있게 수요를 자극하는 그런 정책을 폈는데 그렇죠. 이런 경제 정책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. 그렇게 네. 다 풀었어요. 네. 집은 누가 살까요? 어떤 사람이 집을 살 수 있을까요? 그러면? 아,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. 최진봉. 뭔 소리예요? 돈이 없어요. 저는 가장 중요한 건 현금 많이 갖고 있는 현금. 사람 또는 네. 돈을 대출을 하는데 부담이 없는 사람이에요. 금리가 높으니까. 그렇죠. 일반인은 못해요. 그러니까 풀어줘서 네. 정말 원하는 건 이게 정책이 제가 볼 때 이번 정책의 방향은 뭐냐면 경제 쪽에 있어. 산업 쪽에. 그러니까 건설 산업, 도산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. 그래요. 그러니까 무너질까 일반 봐? 국민이 예를 들면 네.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갖고 자가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. 그렇게 포장은 돼 있지만 실제로는요. 건설사도 도산 막으려는 거예요. 지금 부도 일어나고 되면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부담이 되겠어요. 건설사도 그렇죠. 부도 일어나고 있는 지금 미분양이 물론 수도권 아니지만 지방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. 속출하고 있고. 작년 11월 기준으로 5만 8천 채인가 네. 거의 뭐 6만 채 가깝게 그렇죠. 가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만약 미분양 되면 어떻게 돼? 건설사들이 부도가 나요. 그러면 이제 2차, 1차, 2차, 3차 그 네. 하청 업체들도 부도 나죠. 이건 막으려는 의도예요. 아하. 실제적으로 풀어주면요. 돈 있는 사람 사겠지. 현금 많은 사람들은 그렇죠. 운영할 수 있으니까 네. 부담 없이. 근데 정말 월급 받아가지고 자가 관리하는 사람 못 사요. 지금 금리가 얼마나 올랐는데요. 8%막 이렇게 나가요. 부담대가. 예, 그렇더라고요. 지금 그 전에 빌려놓은 돈도 지금 못 갚아가지고 깡통 될 가능성이 있고 이거 팔아야 되는 상황인데 네. 누가 집을 삽니까? 풀어줘도 규제를. 그렇잖아요. 세금 깎아준다고 살 수 있어요? 대출이 안 되는데 대출을 해주겠다 해. 근데 대출 해주겠다 해서 덥석 대출을 받아요. 그러면 이렇게 금리가 높은데 쉽지 않죠. 안 돼요. 일반인은 거의 네. 불가능해. 그러면 이제 그 소위 복분이라고 얘기하는 이 집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가지고 여러 채 갖겠지. 네. 거기에다가 지금 이렇게 되면 뭐까지 풀어줬어요? 그 예전에 있었던 임대업. 아, 맞아요. 임대사업자. 그 임대사업자들이 계속 사는 거야. 지금 뭐 빌라왕 이런 거 있잖아요. 예. 그렇게 운영할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봐요. 갭 투자도 더 늘어나고.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그걸 하는 사람들은 부담을 갖더라도 하는 거지만 네. 일반인이 과연 이 주택을 살 수 있겠냐고요, 제 말은. 그렇죠. 누구를 위한 정책이야 대체? 결국 돈 있는 부자들, 현금 그리고, 있는 부자들, 그리고 건설사들 위한 대책이다. 결국.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 참 저희 시청자분들 열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건 이게 풀어주고 물가는 또 공공요금은 계속 올려요. 누구 지하철 버스비 올리고 전기 요금 올라갔고 난방비도 이제 올린다고 하고 차후에 이러다 보니까 결국 기업들을 위해서 규제 풀고 세금 깎아주고 그리고 돈을 더 걷는 것은 국민들한테 이거는 뭐 다 써야 되는 돈이니까 또 안 쓸 수가 없으니까 네. 그러니까 이런 게 불합리하다는 거죠. 당연히 불합리하죠.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세수가 적어지잖아요. 네. 그러면 정부가 지원해야 될 부분들이 줄어드니까 그걸 감당이 안 되니 결국 국민들 소주머니 털어서 그걸로 보충하겠다는 거예요. 지금 이렇게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생활하는데 너무 팍팍하고 지금 물가 보세요. 물가 엄청나게 뛰고 있어요. 찾지도 그렇죠. 못해. 네네. 음식점 가봐. 예전보다 그냥 음식점에 다 앞자리가 다 바뀌었어요. 그냥 테이프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막 8,000원 막 이렇게 하던 게 11,000원, 그래, 막 그렇게. 12,000원 돼 있죠. 그렇게 다 올라갔다니까. 네, 예. 근데 그러면 그 실제로 생활을 하는 이 일반인들은 그런 부분 때문에 엄청난 지금 압박이 오는 거잖아요. 경제적으로. 네네. 외식 한 번 할 거 두 번 할 거 한 번밖에 못 하고 뭐 사는데도 정말 손 떨리고 이런 상황이 돼요. 그럼 결국 그런 사람들한테 공공요금 올려가지고 더 많은 돈을 또 내게 만들어. 네. 누구만 고통받는 거예요?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만 고통받는 거예요. 그리고 법인세는 1% 깎아줘.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, 대체. 법인세 깎아준다고 해서 그거 기업이 바로 투자 안 하잖아요. 안 하지, 그렇죠? 당연히. 지금 이 상황에서. 지금 상황에서는요, 돈 열심히 모아가지고 부동산 투자하고 네. 또는 뭐 저축해놓고 이 금리도 높잖아. 그러지 않겠어요? 그게 훨씬 유리하게 리스크를 없애고 돈 버는 방법이니까. 이게 그렇네요. 지금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고 대체. 그래서 이 공공요금을 꼭 지금 이 시점에 올려야 되냐 이것도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이건 재정을 이럴 때 써야죠. 그렇죠. 재정을 써서 공공요금을 좀 보조를 해주면서 올라가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정상이지. 예, 이게 뭔가 완충 작용을 좀 해야 되는데 정부는 그런 생각은 별로 없는 것 전혀 같고. 없어요.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부는 네. 오직 기업, 수출, 재벌, 수출 수출도 안 되잖아 지금. 안 되는데 수출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. 또.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모든 부분에 수출을 하라며.
산업부, 환경부, 산업부처럼. 환경부한테 수출하러 환경부에서 또 발표를 해서 뭘 수출하겠다고. 그래요? 네, 진짜 어처구니 없어요. 아유, 진짜. 그러니까 이 국민들의 시름은 계속 깊어지는 것이고 쓸 돈이 없어서 음. 사실 저희가 이렇게 유튜브 멤버십 가입 예, 홍보 드리기도 너무 미안하죠, 사실은. 그렇긴 하죠. 그렇지만 또 이런 대한 언론이 네. 잘 살고 네. 또 계속 방송할 수 있게 지속 가능한 이런 방송을 할 수 있는 음. 체질이 돼야 되니까 말씀을 당연하죠. 드리는 건데요. 네. 말씀드리는 순간 김태훈님이 오마이TV 유튜브 멤버십 가입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유 고맙습니다. 어려운 네. 사정에서도 음. 가입을 해주셔서 오마이TV 응원해주신 분 우리 김태훈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자, 이 경제 얘기까지 좀 짚어봤는데 네. 자, 이 최진봉 교수님이 음. 올해도 음. 2023년에도 오마이TV 계속 나와주실 것 같은데 예. 새해 인사 말씀에도 한번 제가 들어봐야죠. 대들보라고 대들보. 대들보. 2023년 새해에도 새해 첫 시간에도 첫 시간에도 지가 뭔 소리요? 3시에 터치다운. 3시에 터치다운 했는데 3시 방송인데 3시에 저희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. 네. 그래서 지각이 아니라고 주장을 우기고 합니다. 있는 최진봉 교수님. 누구 닮았죠? 윤석열 닮은. 자, 최진봉 교수님이 올해에도 뭐 새해 인사 덕담 한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. 예, 뭐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.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요. 왜냐하면 오마이TV가 여러분들의 지지, 후원, 그 다음에 구독 이걸로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. 제가 버틴다는 표현을 썼는데 버틴다는 게 부정적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. 그 권력자들이나 아니면 재벌이나 이런 데서 후원받고 그런 데서 어떤 경제적 어떤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는 게 아니라 모든 시민이 기자라는 기치를 가지고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힘을 모아주는 그 힘을 가지고 오마이TV는 나갑니다. 프랑스의 르몽드지는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. 이유가 뭐냐면 구독료를 낸 구독자들을 모아서 구독자들의 입장에서 불편부당하게 또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언론사가 되기 위해서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. 오마이TV도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. 안 하죠? 네, 네, 없습니다. 하지 않습니다. 네. 왜냐? 기업으로부터 영향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내년에 올해 2023년도 가열차게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따끔하게 충고도 하고 또 바로 잡힐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 가장 앞장서는 선봉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여러분의 후원 그리고 구독 그리고 뭐라 그래야 되지? 지지. 예, 박정호가 저를 보고 웃고 있습니다. 지지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와, 어우 말씀 잘하시네요. 너 원래 말을 잘해. 뭔 소리야? 너무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. 오마이의 대들보. 네, 대들보. 저 직원인 줄 알았어요. 순간. 프란체스카님께서 네. 유튜브 멤버십 가입해 주셨네요.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, 프란체스카님. 네. 자, 프란체스카님이 아멘이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네요. 역시 목사님이시기도 한 감사합니다. 우리 최진봉 교수님의 말씀에 감명을 받은 것 같습니다. 입벌구가 뭔지 아세요? 입벌구. 입 벌고 네. 입으로만 아니. 뭐였죠? 입만 벌리면 구라. 예. 입 벌고 그게 입 벌고 정권이라고 조아이님이 댓글을 또 달아주셨네요. 제가 정권이란 말은 제가 하지 않고 네, 박정호 기자가 했습니다. 그래요. 반제님이 최 교수님 얼굴 팩이라도 하세요. 까칠합니다. 오늘 분장을 안 해가지고. 지각은 이해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진짜 마음이 넓으신 분이시네. 지각을 이해하시다니. 아유, 고맙습니다, 반제님. 저희 멤버십 가입을 해주셨네요, 반제님은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그림 한개님, 최지목님 화이팅 하셨고요. 전 불교지만 아멘. 프란체스카님 너무나 오늘 가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자, 이렇게 오늘 금요일서 마무리해 보겠고 내일 촛불 집회 때 오프닝 예. 열어주시고요. 고맙습니다. 다음 주 화요일 서승만 박사 또 나오나요? 네, 다음 반 또 나옵니다. 와. 여러분이 여러 같이 환영해 주시고 네, 정말 많이 봐주셨어요. 그래서 서승만 박사한테 다시 한번 출연해 달라고 제가 그래요. 요청했습니다. 뭐 지난 방송 보니까 많이 웃으시더라고요. 저는 웃는 게 역할입니다. 다시 또 웃는 역할로 웃는 역할로 본연의 역할로 본연의 돌아오셨군요. 역할로 돌아왔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다음 주 화요일도 본연의 역할 12시에 12시에 많이 봐주시고 네.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최보라 최보라 최준봉의 보이는 라디오 이제부터 최보라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.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물보라 아닌 최보라. 네, 교수님 말씀 예.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화이팅입니다. 예. 네.